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 150문제로 한능검 1등급 맞기의 신쌤입니다. 오늘이 그 2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58회 기출문제네요. 밑줄 그은 이곳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옆 사진은 우리 할머니의 젊을 때 모습이에요. 할머니는 19살 때 사진만 보고 할아버지랑 결혼하기로 한 뒤 당시 포화라고 불리던 이곳으로 가셨대요. 할아버지는 이미 1903년에 갤리코를 타고 이곳으로 가셔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두 분은 고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해 호놀룰루에 터전을 잡으셨고 지금도 많은 친척이 살고 있어요. 키워드들만 보니까 사진으로 결혼하셨고 사탕수수 농장 보이고 호놀룰루라는 도시가 있네요. 이곳은 그렇죠, 하와이. 따라서 이 문제는 하와이에서 있었던 민족운동 찾아봐라, 뭐 이런 문제 되겠네요. 1번 대종교 계열의 중강단이 결성되었다. 중강단은 만주지역, 그 중에서도 북간도 지역에서 결성되었다. 2번 권업회가 조직되어 권업신문을 창간하였다. 권업회는 그렇죠, 러시아 영토였던 연해주 지역에서 1911년 조직되었다. 3번 사회주의 계열의 한인사회당이 조직되었다. 한인사회당 역시 러시아 영토에 있었던 연해주 지역에서 조직되었다. 4번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무관학교가 설립되었다. 이건 만주 지역, 그 중에서도 서간도 지역에서 설립되었고, 5번 대조선 국민군단이 조직되어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이게 하와이에 대한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5번 정답. 자, 그러면 우리 1910년대 해외 독립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1910년대는 국내에서 일제가 무단 통치로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독립운동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해외의 독립운동기지 건설이 활발하게 있었던 시기이다. 자, 우선 남반주 지역에 있었던 서간도 지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이회영 등 신민의 인사가 서간도 삼원보의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였고, 이곳에 자치조직으로서 1911년 경학사가 생겼고 1912년에는 부민단이 조직이 되었고, 이게 나중에 한족회로 발전되었다. 자, 이 신흥강습소라는 곳이 이곳에 학교로서 수립되었는데 이게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게 된다. 다음으로 살펴볼 건 북간도, 여기가 오리지널 간도 지역입니다. 어느 지역을 얘기한다? 명동, 용정, 영길 지역을 지칭하고 이곳에 한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이곳에 일찍이 이상설이 서전서숙이라는 학교를 세웠고, 이 서전서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김약연이 명동학교도 이곳에 세웠고, 또 이곳에 대종교 계열의 사람들이 중강단을 결성하였고, 이 중강단 중심으로 무호독립선언서가 이곳에서 발표되었으며 북로군정서도 이곳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자, 다음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인근 지역을 지칭하는 연해주 지역. 연해주 지역에는 1910년에 성명회의가 조직되었는데 러시아 당국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을 당하자 그 다음에 1911년 이상설 중심으로 권업회가 조직이 되었다. 그래서 이 권업회에서는 권업신문도 발행하였다. 또 이곳에서 1914년 역시 이상설 중심으로 또 이동희도 참가해서 이런 이상설, 이동희 등 권업회 주요 인사가 주도해서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1917년 한족중앙총회가 수립이 되었고, 이게 2년 뒤 대한국민의회로 개편된다. 또 191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이 이곳에서 수립되었다. 다음으로는 미주 지역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우선 대한인국민회가 1910년 수립이 되었는데 이곳에선 안창호, 박용만, 이승만 등이 활동을 주도하였고, 또 1914년에는 안창호 선생님이 단독으로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근거로 흥사단을 조직하였고, 1914년에는 박용만이 중심이 돼서 하와이에
대조선 국민군단을 수립해서 군대를 양성하였다. 또 특이하게도 1910년 멕시코에는 숙무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56회 기출문제네요.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사계획서를 보니까 이번 답사는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의 현장을 걷는 일정입니다. 이 한 줄에서 게임 끝났죠. 여러분,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은 3.1운동이네요. 따라서 이 문제는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봐라. 1번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여러분, 1번 여차하면 속아 넘어갑니다. 뭐라고요? 통감부. 통감부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있었다? 1905년에 설치돼서 1910년에 없어진다. 1번이 만약에 조선총독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통감부. 그래서 1번 탈락. 조심하셔야 됩니다. 2번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는 어느 단체가 중심이 돼서 저지하였다? 그렇죠. 여러분, 독립협회 기억하시죠? 독립협회가 주로 활동했던 시기니까? 그렇지. 구체적으로는 1897년. 전혀 시기가 안 맞네요. 3번 민족대표 33인 명의의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이게 3.1운동에 대한 옳은 설명이네요. 3번 정답. 4번 대한매일 신보의 후원을 받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건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설명이고 5번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이건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이네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1운동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은 3.1운동은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다? 1919년 파리 강화회의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하였다. 근데 이게 국내에 들어오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또 이 무렵에 만주에 있던 단체들이 모여서 조소왕이 작성한 무호 독립선언을 발표하였고 일본의 도쿄 유학생들 중심으로는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해서 발표하게 되었다.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민족대표 33인이 고종의 인산일인 1919년 3월 1일 날 원래는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려고 하였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사고가 날까봐 염려가 돼서 대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곧바로 일경에 자수하게 된다. 그러자 탑골공원에 모여있던 학생과 시민들은 이 민족대표들이 나타나지 않자 스스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만세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3.1운동. 3.1운동은 우선 초기에는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 만세시위운동이 확산되었고 처음에는 비폭력 평화시위 양상을 띠었다. 그러다가 이 시위가 농촌지역으로도 확산되는데 농촌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자 10여 년 동안 일제에서 큰 탄압을 받던 농민들은 무력적 저항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해외, 즉 만주, 연해주, 미국 등에 있던 우리 해외 동포들도 이 3.1운동 시위에 동참하게 되자 일제는 헌병경찰과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 시위 군중들을 무차별 살상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학살 사건을 보자면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 어떤 사건이다? 주민들을 교회에 감금하고 총을 쏘고 불을 질러서 학살한 사건. 또 우리 3.1운동 하면 유관순 열사 빼놓을 수 없죠. 유관순 열사는 일단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후 고향 천안으로 내려가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이 천안 지역에서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하지만 그러다 일제 군경의 발포로 어머니 아버지가 사살당하고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게 된다. 하지만 유관순 열사는 이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도 수감 중에 독립만세운동을 계속하였고
그러자 일제히 폭행으로 결국 순국하고 만다. 자, 우리 3.1운동의 영향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3.1운동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일제는 그 통치 방식을 무단 통치에서 소위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된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57회 기출 문제네요. 가해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땡땡 박물관 스탬프 투어 밑에 보니까 특히 3.1운동의 영향으로 수립된 가해 활동에 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상하이에서 가해 수립 초기에 청사로 사용한 건물 모양입니다. 이 청사에서는 임시의정원의 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키워드들 보니까 3.1운동의 영향으로 수립됐다, 상하이에 있다, 임시의정원이 있었다. 따라서 가는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따라서 이 문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보기 볼까요? 기억. 민족교육을 위해 대성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건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고, 니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이건 신간회에 대한 설명이고, 디귿 외교 독립활동을 위해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옳은 설명. 리을 임시사료 편찬회를 두어 한일관계 사례집을 간행하였다. 야, 이거 어려운데 이것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이거 모르셨더라도 일단 기억과 니은이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아셨으니 리을도 맞겠군 추측도 가능하시죠. 따라서 맞는 것만 골라보면 디귿과 리을 5번이 정답이네요. 5번 정답.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떤 활동에 영향을 받았다? 3.1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즉 3.1운동 직후 각지의 임시정부들이 여러 개 수립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지역에는 대한국민의회가 3월에 수립되었고, 또 서울에서는 4월에 한성정부가 수립되었고, 또 같은 4월, 구체적으로는 4월 11일 날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신한청년당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서 수립이 되었고, 국무총리의 이승만, 임시의정원 의장의 이동영이 선출되었다. 자, 그런데 정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정부 통합 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국민의회를 통합해서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9월 탄생하게 된다.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였고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희, 경무국장에는 김구를 선출하게 된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직을 보면 대표적인 거 연통제라는 비밀 행정 조직이 있었다. 이를 통해서 국내 각지의 연락망을 조직하였고, 또 교통국이라는 임시정부의 통신기관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연락도 담당하였다. 이렇게 연통제, 교통국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소위 애국공채라고도 하는 독립공채를 발행하여 군자금을 모금하였고, 또 만주에 있던 이륙양행, 부산에 있던 백산상회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단체들.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립 초기에 외교활동에 주력하였다. 그래서 외교를 통한 독립에 노력하였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였고, 곧 파리 현지에서 김규식을 대표로 하는 파리 위원부를 수립하였고, 또 미주 지역에선 이승만을 대표로 하는 구미위원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이 임시정부는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도 발행했는데, 이 독립신문 발행의 중심적인 인물은 춘원 이광수. 자, 그 다음에 군조직 관련해서는 국무부 산하의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를 편제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발히 활동하자 일제가 곧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는데 우선 이들이 연통제 조직, 교통국 같은 조직을 찾아내서 붕괴시켰다. 그러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금난, 인력난을 겪게 되고 또 이 와중에 계파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임시정부는 침체기에 빠지게 되었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58의 기출문제네요. 가부터 다를 작성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 국무령의 이상용이 취임하다.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추진한 건 1925년 2차 개헌이네요. 가는 192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군. 나, 대일선전성명서를 발표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언제 대일선전포고를 발표하죠? 그렇죠. 1941년 12월 일제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직후. 따라서 나는 1940년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고. 타, 창사에서 광저우로 청사를 이전하다.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청사를 이곳저곳으로 이전하던 시기는 그렇죠.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 직후. 그리고 최종적으로 1940년 충칭에 안착하니까 다는 193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네요. 따라서 가장 빠른 건 그렇죠. 20년대인 가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30년대인 다, 마지막으로 1940년대인 나가 나와야 되네요. 정답은 어디 있나요? 가다나 2번이 정답이네. 2번 정답.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아까 살펴본 거 이후의 활동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침체에 빠졌다 그랬죠. 거기에 더해서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통치청원 사건이 터지면서 임정 내 갈등이 더더욱 심해졌고 결국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게 된다. 이 국민대표회의 하면 크게 세 개 조직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은 신채호가 중심이 되었던 창조파는 임정 해체를 주장하였고 안창호가 중심이 되었던 개조파는 임정 개편을 주장하였고 마지막으로 김구가 중심이 되었던 현상유지파는 임정을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이들 간에 갈등만 심화되었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회의는 결렬되고 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많은 인사들이 임정을 이탈하게 되고 임정은 더더욱 침체에 빠지게 된다. 자, 그러자 임시의정원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을 탄핵했고 제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을 추대한다. 그러자 제2대 대통령 박은식은 곧바로 2차 개헌을 추진하게 되었다. 2차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초대 국무령의 이상용을 선출하였다. 하지만 2년 뒤 다시 3차 개헌을 단행하게 되고 3차 개헌에서는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를 채택하게 된다. 우리 개헌 얘기가 나왔으니까 개헌만 한번 살펴볼까요? 자, 1940년에 4차 개헌이 있었는데 이때는 주석제, 즉 주석 중심제를 채택하였고 1944년 5차 개헌에서는 주석 부주석제를 채택하게 된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렇게 국민대표회의가 아무 성과 없이 끝나고 2차, 3차 개헌을 통해서 지도체제를 개편하였으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전히 침체. 그러다 1931년 만주사변 직후 침체된 임시정부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김구가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게 된다. 그래서 그 이듬해인 1932년 1월 이봉창 의사가 도쿄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지는 의거를 단행하였고 곧이어 4월에는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당시 상해 주둔군 총사령관이었던 시라카와 대장에게 폭탄을 던져서 현장에서 직사케 하고
수많은 일제 인사들에게 죽음과 큰 부상을 안겨주게 된다. 그러자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를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고, 일제는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임시정부는 이제 상하이에 머물 수가 없어서 이곳저곳을 떠돌게 되는데, 상하이를 출발해 항저우를 거쳐 난징을 거쳐 항커우를 거쳐 장사를 거쳐 광저우를 거쳐 류저우를 거쳐 구이양을 거쳐 결국 1940년이 되어서야 충칭에 안착하게 된다. 자, 그러면 충칭 임시정부도 한번 좀 살펴보면 1940년 충칭에 안착하자마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의 여당으로서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게 되고 또 한국 광복군도 창설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41년 조소왕이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는데 핵심 내용은 삼균주의. 그리고 1941년 말 일제가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공격하자 대일 선전포고를 발표하게 된다. 그래서 1943년에는 영국군과 연합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연합작전을 수행하기도 하였고, 1945년에는 현재의 CIA의 전신인 미군 OSS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도 계획하였으나 일제가 패망하면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게 된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